안녕하세요. 수자학원에서 고1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중3 학생들한테 건대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건대국어라고 하는 학교의 국어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총원이 중요한데요. 건대국어는 지금 현재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330명 정도 전후를 기준으로 한 학년의 학생 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남녀 비율은 뭐 일반적으로 남자 6에 여자 4 이런 식으로 6대 4 정도의 비율로 보이고요. 330명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은 13명, 2등급은 23명, 3등급은 39명, 약 40명 정도. 자, 그래서 1, 2, 3등급 안에 들려면 한 70등 안에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정도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1등급에 맞으려면, 이 학년에서 이 정도 등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인원수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건대국어 이제 1학년 국어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건 내가 좀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뭐라고 하는 본인의 유불리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건대국어 시험의 특징은요, 국어 시험은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 범위가 제시됩니다. 교과서, 그리고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학습지, 그리고 모의고사. 자, 원래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2020년이죠. 2021년이죠. 2020년까지는 1학년 시험에서 모의고사가 연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2021년부터 지금 모의고사 연계 비율을 정확히 30%로 정해놓고 꾸준하게 30%의 비율로 모의고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지금 뭐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공신력 있는 모의고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요. 거기에서 지문 4개 정도를 시험 범위로 준 다음에 거기서 2개를 출제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 부분이 지금 사실 상당히 까다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모의고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칸트에 관련된 지문이 나와 있다고 치면 모의고사 그 연계된다는 부분에 그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다른 지문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몇 번 이거 읽어보고 대충 알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고요.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학습지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뭐 당연히 교과서 본문 우리가 충분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습지라고 하는 건 교과서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두 번째 보시면 서술형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는 사실 고1, 특히 이제 고1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형식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마이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대국어 1학년은 서술형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만 깔끔하게 딱 서론 문제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서술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에 바뀐 형식의 건대국어 시험을 봐보면 90점이 되질 않습니다. 1등급 컷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다른 학교에서 90점 초반 정도의 1등급 컷이 형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시험들이 서술형 문제가 보통 한 20점에서 30점 정도를 낀 상태에서 90점 초반이 1등급 컷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술형 문제가 없이 90점 정도가 1등급 컷이 형성된다는 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대국어가 뭐 문제가 쉽다,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점수를 맞을 수 있다, 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1학년 친구들 전까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2021년의 고1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지금 건대국어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광남고나 동대부여고에 비해서도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등급 컷 나오는 거 보면 훨씬 더 까다로운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건대국어 시험지가 지금 상당히 까다롭다 제가 표현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읽어야 하는 글자의 양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뭘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 시험지 자체를 제대로 다 풀 시간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전체 인원의 70%가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1, 2등급 정도, 3등급 정도, 뭐 3등급도 거의 그런 것 같고요. 1, 2등급 정도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거의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거 단순하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고요.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암기해야만 이 많은 양의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거나 아니면 스킵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하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준비를 해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고등학교 진학에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국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건대국어 1학년 시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원에서 광남고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남고에 대해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오늘 조금이나마 좀 광남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은 강남고 알고 가자.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영상이고요. 우선 광남고는 학생 수가 한 350명 전후가 되는 학교고, 등급별 인원수가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이런 식으로 학생 수가 책정이 돼서 등급이 나갑니다. 학생 수는 이 근처 학교에서는 좀 많은 편에 속해서 학생 수가 좀 있는 거는 등급 따기엔 좀 유리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광남고 국어시험의 특징은 우선 네 가지로 좀 크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교 프린트의 세부 개념을 출제하는 유형은 변하지 않고 매년 광남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시험범위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이해에서도 나아가서 암기까지 해야 풀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학이나 문법은 고난도 선택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런 거 묻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떠한 단어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의 O, 세모 X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채점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으로 써야 되고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 다 감점이 되고요. 원하는 정답, 조건에 맞게 정확히 써야 되는 게 광남고 서술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외부 지문이 다른 학교처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출제는 됩니다. 한 시험당 한 개 정도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상되는 출제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예상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외부 지문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광남고 수준 높은 광남고 국어시험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요. 이게 매년 광남고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어,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공부할 양도 좀 많고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는 학교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남고는 학생 수가 많긴 하지만 아이들의 수준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부분에서는 공부 면학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고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점이 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광남구의 국어시험 공략 팁. 저희 학원에서는 그리고 광남구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교 프린트 같은 개념을 반복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난도 선택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암기는 아이들 스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학원에서 암기하는 테스트를 반복 훈련해서 암기를 해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수업으로 채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 학교 너무 훌륭하고 선생님들 제가 강남구이라는 선생님들 잘 모르지만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필기를 보면은 수업을 상당히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학원 수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이해까지 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술형은 채점 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쓰기 훈련을 좀 반복적으로 해야 예상되는 서술형에 대해서 쓰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상 외부 지문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외부 지문을 예측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예측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강남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고 계속 아마 내년도 계속 어려워질 거고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지만 이렇게 꾸준히 공부한다면 원하는 등급과 원하는 점수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강남구 학교 시험, 그 국어 시험에 대한 경향을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광남고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 학부모님들. 저는 수자국어에서 오랫동안 동대국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수자국어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근방의 학교 중에서 동대부여고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동대부여고에 가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할지, 특히 이제 국어와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 내신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화면 보시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인원수, 그래서 인원수를 고려해서 등급별로 몇 등까지 어떤 등급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금방에 이제 건대부고 광남고랑 비교해 보자면 동대부고 학생들이 좀 인원수가 적은 편이죠. 건대부고 광남고는 300명대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대부 같은 경우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좀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180에서 200명 내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추정해보면 1등급은 7, 8명 정도, 2등급은 뭐 22명 최대, 3등급은 한 46명, 46등까지, 4등급은 80명 정도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1등급을 받는 인원수 적죠. 치열하다는 얘기죠.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역시 치열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점을 따져보자면 사실은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1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정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학교별 추천, 학교장 추천 뭐 이런 어떤 수시에서의 높은 등급 받는 친구들, 교과 우수 이런 것들을 받을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경쟁률 상위권 내에서의 경쟁률은 좀 적은 편이다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원수를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모든 학교가 등급별 인원수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이죠. 1등급을 따기 위한 어떤 치열함 정도는 제가 보기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세부적으로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거 내신 시험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국어 시험의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 이 근방에서 이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최근에 올해나 작년 기준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 조합이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 시험 범위, 그리고 프린트물 제공되는 것,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의 조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중간 기말을 어떤 특정 영역을 몰아서 시험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때 문학 중심으로 시험 보았다면 기말고사 때는 문법 중심으로 시험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시험을 특정 영역으로 좀 몰아서 치르는 경향이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유불리는 사실 뭐 어느 쪽이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문학이 유리한 친구가 뭐 전체 시험에서 유리하다, 하고 문법이 유리한 친구가 유리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중간고사 합산해서 등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특정 영역을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어떤 공부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이런 시험 배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술형의 비중이 대충 30% 정도인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마다 사실 난이도가 일정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자체의 난이도 조절 실패를 서술형 채점에서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이 쉬웠어요. 그래서 점수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술형 채점을 좀 박하게 하세요. 좀 까다롭게 하세요. 그래서 막 틀리지 않아도 될 걸 막 틀렸다고 하신다거나 약간 좀 봐줄 수도 있는 영역을 되게 엄격하게 감점하고 아예 틀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험이 어려웠어요. 객관식 선택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문제 굉장히 너그러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서술형의 어떤 채점에 휘둘리지 말자. 채점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맞겠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되새겨 주시고요. 시험 범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치로 출제된다. 이게 뭐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통시적 관점, 그동안 오래 해본 경험을 미뤄봤을 때 최근에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게 과거에는 문학시험인데 시험 범위에 없는 외부 지문이 막 나온다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좀 심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비교적 정해진 틀 안에서 외부 지문 나오더라도 예상할 수 있었어. 이 정도의 주제가 나오겠지? 정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시험 범위 넘어서 뭐 배우지도 않은 게 언급된다거나 이런 경향은 좀 줄었다.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기 말고 다른 거 뭐 이런 걱정을 키울 필요는 없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점수를 아까 서술형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선택형 문제도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 문항수가. 이때 선택지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문학시험의 경우 이게 심한데요. 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끊어서 판단하지 않으면 거기에 숨겨놓은 단어 하나 이런 것들에 아주 약간 좀 뭐 치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낚이거나 함정에 빠져서 점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 풀 때부터 선택지를 꼼꼼하게 정확히 판단하는 연습 훈련이 이루어져야 잘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학년 학생들 2011년 대체로 시험이 그러니까 등급 컷으로 보자면 되게 꾸준하게 어떤 난이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0에서 92 정도가 1등급이었는데 근데 요거는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거보다 확신까지는 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해 올해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70점대 후반입니다. 한 78점 정도? 저희 학원에 있거든요. 1등급 학생들이 한 3-4명 있는데 점수 첫날 보고 엄청 놀랐어요. 아이들이 다 선생님 저도 제가 2학년 담당인데 아이들 망했나 보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웬걸요. 80점대 초반이 뭐 4등. 그 중 조금 점수 많이 보는 친구가 2등. 다 저희 학원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그러니까는 등급컷은 결국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낮아질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대문으로 가서 국어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동대 국어시험 공략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확신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수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동대문으로 대비를 해왔고요. 그만큼 많이 누적됐고 수강생 역시 해마다 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4분의 1 정도 전교생의 4분의 1 가깝게 넘칠 수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여러 차례 대비하면서 누적된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프린트물, 수업 방향, 그걸 바탕으로 출제됐던 문제들, 학원에서 대비했던 거 해마다 매 시험마다 분석하거든요.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 맞춤 자료 이미 준비되어 있고 제공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것만 저희가 고집하진 않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 있는 수업 진행하되 당연히 그 해마다 달라지는 경향, 선생님별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생들의 필기라든가 아니면 한 번의 시험, 1학기 중간고사를 겪은 뒤에는 반드시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시험 치료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어요.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강조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자료도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함과 유연성 둘 다 우린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트별로 말씀드리면 일단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 비교하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실력이에요. 한 작품에 대한 특징만 줄줄줄 꿰고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다른 작품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 개념 완벽한 정리해야 됩니다. 수자에서는 정규 수업 플러스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지 숙지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용 훈련, 즉 문제 풀면서 아는 게 제대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유도하고 있고 하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술형 말씀드렸죠. 서술형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 훈련, 클리닉 시간이라든가 시험 막바지에 갔을 때 수업 시간에도 쓰고 써보고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특히나 1학년 학생들 초반에 1학기 시험에서 특히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시간이 부족해요. 중학교 때 몰랐던 걸 미리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런 것까지 미리 주제하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또 학기별로 시험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고일과는 저희 11월 13일, 14일 날 토요일, 일요일 각각 1시 수업으로 일단 개강될 예정이고 대기하신 분들은 이 영상과 함께 아마 전화 순차적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원 모토입니다. 꾸준함은 비범을 낳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과 평상시 수업할 때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어떤 공부 습관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쌓여서 누적되었을 때 각각에는 각각 각종 학기별 내신 시험에서 좋은 결과 보다 발전적인 결과 얻는 과정, 얻는 결과 느낄 수 있도록 비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자학원 선생님들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 보이시는 전화번호라든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